채권 대비 주식이 너무 높다. 미 증시 50%의 폭락 가능성에 대한 분석이 나왔는데요. 2000년대 닷컴 버블, 그리고 현재 채권과 주식을 비교했을 때 주식이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그 정도가 2000년 닷컴 버블만큼 올라와 있다. 닷컴 버블 때 S&P 500이 반토막이 났죠. 50%가 빠졌어요. 주식 위험 프리미엄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주식 기대 수익률 빼기 국채 금리, 국채보다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얼마나 높느냐의 정도예요. 그게 수십 년 만에 최저치에 달해 있다. 그만큼 증시 밸류가 높아져 있다는 거죠. 게다가 경기 침체 우려까지 나오고 있어요. 현재 S&P 500의 PER 18배 정도가 되는데 기대 수익률로 환산하면 대략 5.5% 정도가 됩니다. 현재 10년물 국채금리 현재 4.6% 정도가 되죠. 별 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밸류가 이렇게 비싸면 증시가 이렇게 될 것인가? 먼저 닷컴 버블과 현재의 차이점을 알아야 되는데 그 원인 자체가 닷컴 버블, 인터넷, IT 관련 산업이 태동하는 시점이었죠. 이런 트렌드 변화에 따라서 과도한 거품이 끼었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과잉 투자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에 따른 아웃풋은 발생되지 않았죠. 거품이 꺼지면서 급락이 떨어졌어요. 그럼 현재 하락은 어떨까? 경기 사이클, 금리 사이클에 의한 하락이다.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이죠. 그리고 코로나 이후 급등했던 유동성이 긴축에 의해서 감소하는 그 후폭풍을 맞고 있는 하락이었다. 하지만 그게 점차 해소가 되면서 반등을 크게 했던 거죠. 공통점을 찾아보자면 채권 대비 낮아진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라는 거예요. 그 점에서 보면 유사하다. 하지만 주식 위험 프리미엄이 똑같이 낮더라도 상황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S&P 500의 밸류에이션 현재 18배인데 지금의 18배 그리고 과거의 18배였던 구간이 있었겠죠. 그럼 이때가 똑같은 구간이냐? 그건 아니에요. 이때 시점에 금리가 있을 거고 지금의 금리가 있을 겁니다.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PER이 똑같이 18배라고 하더라도 이 밸류에이션에 도달하게 된 그 과정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이 18배라도 상황은 다르다. 또 현재 전쟁 관련된 닥터둠 루비니의 경고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전쟁 확전 때는 3차 오일 쇼크가 올 수 있다. 지금 유가가 급등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이 전쟁 확산 위험이 미반영된 수준이다. 그리고 전쟁이 장기화될 수 있는 그 근거 중에 하나로 이스라엘의 GDP를 감안하면은 전쟁을 장기적으로 끌고 갈 여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 시장에 반영되지 않은 이란 혹은 레바논 이런 나라들이 전쟁에 개입할 때는 유가가 추가로 급등해서 경제적인 큰 타격이 올 것이다. 자, 실제 전쟁은 났지만 증시는 올라갔죠. 일본, 홍콩, 한국, 영국, 미국 다 올랐어요. 하지만 루비니 교수의 의견, 동의하는 부분은 바로 유가입니다. 유가가 현재 핵심 관건이에요. 유가가 인플레를 자극하고 금리를 자극하면 국채금리 그리고 증시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현재 전쟁은 증시에서 자금을 빼는 그 효과보다는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리게 만드는 이쪽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실제 달러와 금, 특히 금 같은 경우에 급등을 했죠. 안전자산에 돈이 몰리고 있다. 하지만 시장이 전쟁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반등을 했던 이유, 현재 시장은 연준 총재들의 매파적인 기조가 많이 사그러들고 있죠. 미국 장기국채 금리가 계속 오른다면 기준금리를 올릴 필요성이 줄어든다. 국채금리 상승이 금리 인상을 대체할 수도 있다. 이렇게 시장은 전쟁 자체의 리스크보다는 금리 인상 중단 가능성을 이쪽에 더 후한 점수를 주고 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관건은 유가다. 그리고 12월 12일 발표했던 CPI, 자 3.7%, 예측치보다 높게 나왔지만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은 추가적으로 올라가지 않았다. 피크 치고 반등하는 과정이었는데 이렇게 계속 반등 이후에 다시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서서히 계속 반영되고 있는 렌트비 하락, 거주비 하락이죠. 그리고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고 있는 임금 상승률, 이런 것들은 긍정적이에요. 하지만 말씀드렸던 지금 유가가 CPI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합니다.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WTI 가격이 84달러에서 88달러까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이 상승 추세가 전쟁 확전 등으로 인해서 가파라질 수 있다면 CPI는 추가적으로 올라가면서 금리 인상, 부채질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현재죠. 일단 현재입니다. FOMC가 11월 그리고 12월 두 번 남았는데 자, 패드워치에 의하면 11월 달 금리 인상 가능성, 금리 동결이 94%예요. 그럼 12월은 어떨까? 약 70%가 금리 동결입니다. 시장은 금리 인상을 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죠. 전쟁 악화로 인해서 유가가 상승한다면 증시에 반드시 영향이 간다.
현재로서 증시를 움직일 수 있는 핵심 요소라는 거예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럴 가능성은 제한적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 바로 국채금리의 피크죠. 10년물 국채금리 월봉인데요. 피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리예요. 수강생 여러분들은 배운 내용이니까 복습을 한번 해보시고요. 이 월봉 단위, 1개월 단위의 피크 구간이라는 거는 이 다음 달에 11월 달 국채금리가 이 유사한 수준에서 시작을 하더라도 윗골이 달고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구간이다. 10월 달, 11월 달 국채금리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하락해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채권금리의 월 단위의 피크 구간이라는 거는 증시 반등을 준비하는 기회의 달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죠. 만약에 채권이 서서히 피크치고 하락할 수 있는 구간이라면 앞서 말씀드린 주식 위험 프리미엄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고평가지만 주식이 증시에 긍정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국채금리가 본격적으로 빠지게 된다면 증시는 반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금리에 따른 금융비용이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부채가 많은 기업들의 타격이 엄청나요. 부채를 많이 갖고 있는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은 지금 이자가 평소보다 훨씬 더 나가고 있죠. 이런 상황이 해소될 수가 있다, 점차. 그리고 금리가 하락함에 따라서 성장주들의 수혜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상황들이 월 단위 국채금리 하락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해소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실제 코카콜라, 월풀, GM 같은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 주가 하락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나왔죠, 최근에. 이런 고금리의 장기화는 고부채 기업들에게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반대로 현금 비중이 높은 기업들, 유동 비율이 높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에게는 기회가 되죠. 이런 기업들은 실제 주가가 올랐어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서서히 고금리 기조가 사그러들기 시작하면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현재 이런 상황은 원달러 환율의 강세로도 이어지는데 외국인이 국내 시장에서 15일 연속으로 내다 팝니다. 15번, 15거래일 연속 세파라쳐. 그 규모도 커요. 3년 만에 최장기간인데요.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이 추세와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이 원달러 환율 또한 현재가 고점권에 있다. 정확히 어디를 고점이라고 콕 집어서 얘기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고점권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서서히 시간차를 두고 환율이 떨어질 텐데 증시는 여기에 미리 선반영해서 움직인다는 거죠. 환율이 올라가면서 외국인들이 환차손을 봅니다. 하지만 이 환율의 절대 수치가 올라가면서 점차 국내 주식, 국내 기업들은 더 싸지고 있다. 외국인 기준으로 본다면 특히 삼성전자 영업이익 굉장히 큰 폭으로 턴어라운드 했죠. 이번에 3분기 잠정 실적, 매출 또한 크게 확대, 영업이익 바닥을 기다가 턴어라운드. 눈에 보이죠? 이 차이가 눈에 띕니다. 그럼 다음 4분기는 어떨까? 잠정 3조 원이 넘어가는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2024년 1분기 잠정 예상치로는 5조 원입니다. 이게 확실히 턴어라운드가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디램 가격이 계속 빠지다가 멈췄어요. 멈춘 적이 없었죠. 계속 빠졌는데 멈췄다.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올해 1분기, 2분기 정도부터 삼성전자가 공급을 줄였죠. 이게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디램 가격, 메모리 반도체가 공급 감소 효과가 나타나면서 반도체 또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이 영업이익, 물론 턴어라운드는 했지만 여전히 반도체는 적자예요. 이번 영업이익 급증에는 스마트폰과 디스플레이의 약진이 주요 사유입니다. 하지만 반도체 또한 적자폭이 줄었고요. 이렇게 삼성전자가 턴어라운드의 기미를 보여준다는 것, 특히 메모리 반도체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는 것은 삼전 주가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요인이죠. 제가 올해 초에 코스피 목표치를 2850, 60 그렇게 잡아드렸는데 코스피가 올라가려면 삼성전자가 올라가야 돼요. 삼성전자는 빠지는데 코스피만 올라간다? 어렵습니다. 국내 코스피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 핵심 요인에는 삼성전자 주가가 있다. 결국 시간이 문제지 올라갈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10월달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또 하나가 주요 기업의 실적 시즌이 도래한다. 18일 테슬라, 넷플릭스, 19일 TSMC,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애플 10월 중순부터 11월 주요 기업들이 실적이 나온다는 거죠. 이 실적 시즌을 기반으로 연말 4분기 산타랠리가 이어질 수 있다. 국채금리 피크 구간과 함께 10월달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기회의 구간이라는 거예요. S&P 500 좀 세부적으로 보면 현재 나온 저점, 여기가 최저점이거나 4100포인트 말씀드렸죠. 빠져도 4100이 마지노선일 것이다. 하지만 저는
여기를 저점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정황상 주식은 가야 돼요. 근데 이게 여기서 깨고 그리고 여기 4100마저 깨면 깰수록 주식이 증시가 상승 시나리오로 돌아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적어져요. 일단 여기가 저점이 돼야 된다. 여기가 깨지더라도 4100포인트 정도에서는 멈출 텐데 그러면 반등이 오더라도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증시가 상승 시나리오보다는 하락으로 더 빠질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 지금 현재 나온 저점 여기가 지켜지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조금 더 빠질 수 있겠지만 현재 저점을 지키는 선에서 어쨌든 현재 10월달이 마무리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 동안 이 위에서 횡보를 하거나 혹은 마지노선 이 안까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최악의 경우 결국엔 10월이라는 거죠. 10월에 할 거 다 하고 올라야 된다. 저점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상승 시나리오는 가능성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증시에서 지표 역할을 하는 달러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단기적으로 9월달부터 이런 형태의 채널을 그리고 있는데 지금 상승 채널의 중심부, 저항 부분에 와 있죠. 전쟁이 나면서 급등을 했는데 여기도 주요한 저항입니다. 지속해서 맞고 떨어진 걸 볼 수 있죠. 뚫었을 때는 위까지 가요. 가장 좋은 거는 이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도 결국에 다시 빠져서 증시가 상승하는 시나리오를 보는 게 가장 좋다.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 달러 인덱스 제가 그려드린 이 채널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10월을 계속 강조드리는데 항상 기회 구간에는 안 좋은 일들, 악재들이 터집니다. 머니앤클래스에서 런칭한 제 손실 없는 주식 투자 강의, 벌써 많은 분들께서 강의를 통해서 변화하고 성장하고 계세요. 제가 어려운 지난 하락장부터 수익을 내는 그 과정에서 실제 제가 실전에서 쓰고 있는 모든 노하우들, 그런 것들을 모두 녹인 강의입니다. 커리큘럼을 보시면 기업을 분석하는 과정, 목표 주가 구하는 방법, 차트 분석 방법, 그리고 주도주와 주도업종을 찾는 방법, 달러 환율을 이용한 수익 극대화 방법, 실전 매매 노하우, 그리고 경제 위기를 예측하고 수익을 내는 방법, 이렇게 주린이 분들께서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만 핵심만 넣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변화하고 계시는 수강생 분들의 후기처럼 여러분들도 변화하고 성장하는 투자자로 거듭나시길 바랄게요. 그 과정에서 제 손실 없는 주식 투자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전혀 증시가 올라가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인데 올라가는 일이 발생하는 게 바로 증시예요. 우리의 심리나 본능과 다르게 움직이는 시장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저의 근거를 참고하셔서 여러분 투자에 전략에 반영하시고 성공하시는 투자하시는 10월달 그리고 2023년 4분기 되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